2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 범죄 공동설에 따르면. 자, 범죄 공동설도 몇 번 출제가 되었죠. 범죄 공동설, 행위 공동설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자, 가담자들 사이에 고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자, 그러면 공동정범은 될 수가 없죠. 자, 그때는 동시범이 된다. 맞습니다. 2번. 자, 뭐뭐 할 것을 계획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전화로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탁대로 실제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고요. 틀렸습니다. 3번. 훔쳐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정범이 되지를 못하죠. 자, 4번. 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면,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예상되던 범죄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전부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전부 다 공동정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죠. 도중에 을이 가담하였다. 자, 그렇다면 그걸 알고 가담했다 손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죠.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X. 2번. 강도를 공모를 했다. 근데 강간했다. 강간은 공모에 들어오지 않죠. 강도하자고 했지 강간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을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누구만 책임집니까? 강간에 대한 책임은 강간을 한 놈만 책임지죠. 그것이 갑이니까요. 그 갑은 강도 강간죄가 되는데 을은 강간에 대한 책임지지 않죠. 그래서 강도만 책임집니다. 근데 강도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을은 특수 강도죄만 되는 거죠. 3번. 자, 과도를 들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를 했다. 칼을 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칼을 왜 들었을까요? 칼을 들고 하자는 말은 칼은 자칫하다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예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휘둘렀습니다. 상해를 입혔죠. 그럼 상해 입힌 놈은 무슨 죄가 됩니까? 상해 입힌 놈은 강도 상해죄가 되죠. 문제는 밖에서 망을 본 사람입니다. 요 망을 본 사람은, 자, 여기서 갑은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공모한 부분은 칼을 들고 강도하자고 했지 상해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칼을 들고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갑은, 망을 보고 있는 갑은 강도죄만 책임을 진다. 틀렸죠. 이 상해죄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강도 상해입니까? 치상해입니까? 강도 상해죄가 돼요. 그래서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 상해죄가 할까요? 치상이 아니고. 실무가들은 형법 조문 자체가 강도 상해나 강도 치상이나 형량이 똑같게 돼 있어요. 똑같게 돼 있기 때문에 상해로 갑니다. 그러나 강도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달라요. 그래서 죽인 놈은 살인죄, 예견 가능한 놈은 치사죄, 이렇게 해서 차별 두고 있지만 상해와 치상은 형량이 같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상해죄로 인정합니다. 자, 4번. 독립된 상해와 폭행이 경합해서 사망 결과가 발생을 했다. 그럼 뭐죠? 우리 판례는 상해 치사죄, 폭행 치사죄를 인정하잖아요. 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에도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인정하죠. 그래서 상해 치사, 폭행 치사의 동시범 특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공동정범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하죠. 안 한다. 틀렸습니다. 공동정범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말은 기수다. 기수를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동시범은 공동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간주한다는 게 아니고 예에 의한다는 말은 공동정범이 아니고 기수 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판례도 상해, 치사, 폭행, 치사에 대해서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는 공동정범 예에 따라야 한다는 말은 263조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31번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강도할 것을 공모를 했다.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현장을 떠났다. 그 후에 을이 단독으로 금품을 강취를 했다. 그럼 을은 무슨 죄가 됩니까? 을은 강도죄 기수가 되죠. 근데 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 현장을 떠난 갑은요 지금 착수에 나갔잖아요. 그치? 여기 착수에 나갔습니다. 착수 후입니다. 착수 후에 현장 이탈했는데 그럼 중지미수가 됩니까? 중지미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공범인 을이 강도죄 기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기수죄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중지미수 안 됩니다. X. 자, 주모자가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이탈이 되려면 그 영향력을 제거를 했을 때 이탈이 된다. 제거를 못하면 이탈이 안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포괄일제 도중에 공범으로 가담을 한 자는 종전범위를 알았다 손치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말씀드렸고, 자, 강간한 후 떠난 후 그것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을이 다시 강간을 했다. 근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둘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맞습니까? 지금 이 동시범 문제인데요. 동시범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 같은 경우는 그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63조 동시범 특례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상해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틀렸습니다. 각각 강간죄 정범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263조는 강간죄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각각 강간죄 단독범이 된다 이 뜻이고요. 32번. 강도를 공모를 했다. 칼을 들고 강도를 하던 중에 갑이 고의로 살해를 하였는데 정작 을과 병은 살인 행위는 관여하지 않았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강도를 공모했는데 갑이 고의로 사람을 찔러 죽이니까 갑은 무슨 죄가 됩니까? 찌른 자는 살인 고의로 찌른 자는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 살인죄가 되는 것은 1번, 4번이 됩니다. 이건 틀렸죠? 자, 그 다음 강도를 하던 중에 을과 병은 살인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했지만 칼을 들었잖아요. 칼을 들었기 때문에 칼을 들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치사죄가 됩니다. 치사죄. 그렇죠?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사망이니까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죄와 치사죄를 나눈 겁니다. 찔러 죽인 자는 살인죄가 되고 찔러 죽이지 아니한 자는 치사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상해가 되면 둘 다 상해죄, 강도 상해죄의 공범이 됩니다. (33번) 옳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 자, 기억. 절도를 모의를 했다. 절도하는 동안 가까운 집에 대기하고 있었다. 같이 나왔다. 절도죄 공범입니까? 특수절도죠. 현장성이 있잖아. 현장성. 현장성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절도가 됩니다. 합동범이죠. 합동범. 자, 2번. 강도를 모의하면서 삽으로 때리는 등 그 모의를 주도를 했다. 주모자입니다. 근데
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이것을 이탈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결국 이 친구들은 강도 상해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탈돼야 안 돼요? 이 주모자인데 이 사람은? 그쵸? 그래서 이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죄 전체 전부 다 강도 상해죄 죄책을 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해를 한 놈이나 상해를 하지 않고 뒤에서 뒤쳐준 놈이나 똑같이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상해죄 기수. 그래서 요 주모자인 갑에게는 강도 치상죄 하면 틀려요. 틀렸으니까 자, 디귿입니다.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을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친구, 그러니까 요 자체가 뭐가 됩니까?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이 행사가 되는 거죠. 행사. 을은 이를 행사했으니까 을은 행사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도 행사죄, 갑도 행사죄.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이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이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교부를 했잖아요. 교부가 이 행사라니까. 누가 행사했어요? 갑이 행사했지. 을도 행사했죠. 그치? 그러니까 갑도 행사죄, 을도 행사죄다 보니 두 놈은 행사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자, 정신 차릴 정도. 자, 이것은 상해죄로 보죠. 상해로 보죠. 상해로 봅니다. 근데 예견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 누가? 갑은 예견할 수 없었다. 지금 갑의 죄책을 묻고 있죠.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치사죄는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만 될 뿐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을 물으려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해죄의 교사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도 상해죄 나와 있죠. 자, 3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갑이 2시간 전에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갑을 중에 잠깐 보세요. 을에 폭행했네요. 갑은 2시간 전에 을에 폭행, 즉 을이 2시간 전에 폭행을 했었고 갑이 2시간 후에 병을 밀었다는 거죠. 이것도 폭행이죠. 즉 을도 폭행했고 갑도 폭행을 했는데 그 차이가 2시간 갭이 있습니다. 사망하게 되었는데 누구 행위로 사망했는지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시범이지? 동시범입니다. 동시범이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 미해에 따른다. 그렇죠? 우리 폭행치사죄의 경우에도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263조를 적용합니다. 공동정범의 예라고 하는 것은 기수 처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2번. 갑은 을이 병을 찔러 죽이는 것을 알고 을 모르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을이 병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갑과 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을 모르게라고 했으므로 의사연락이 없잖아요. 의사연락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동정범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동시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방의 의사만 갖고서는 공동정범이 안 돼요. 3번. 포괄일제 하던 중에 을과 공동으로 무면허 영업행위를 계속했다. 즉 이 사람은 승계적 공동정범이네.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했죠.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번. 교량이네. 교량.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그렇죠? 자,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그 성수대교를 만든 놈들이 있지. 부실공사 한 놈들, 공사 감독자들, 그치? 교량이 만들어진 다음에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 놈들, 이놈들이 이 과실이 합쳐져서 결국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 담당 역할을 한 놈들, 부실공사 한 놈들, 공사 감독 공무원 놈들, 교량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놈들, 이 전부 다 각각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놈들 전부 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단독 안 됩니다. 팔아주겠냐 하니까 알았어 팔아줄게 라는 겁니다. 이를 승낙했다는 거죠. 공동정범이 됩니까? 팔아주겠냐 하고니까 팔아줄게. 그러면 관세법 위반죄를 같이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만 갖고서는 공모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